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여러분하고 함께 알아보게 될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한 8시간 정도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언어능력검사 지역농협 6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앞에서 혹은 기출문제 통해서 만나보셨겠죠. 느낌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깊은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아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순발력을 조금 더 필요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언어능력검사 순발력형, 실력형으로 나뉘어지고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문항수의 차이는 10문항 이내입니다. 10문항 이내이고요. 대부분 40문제이고요. 그리고 유형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만이 앞에서 어휘 문제에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단축시키셔야 되겠고요. 한 문제당 7, 8초 내외로 푸셔야 되는데 뒤에 독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연결어를 찾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휘 문제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은 빠르게 그래서 딱 보면 답이 정답 이렇게 해서 딱딱딱 찍을 정도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준비가 됐고요. 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 마음 먹으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성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언어능력 검사는요, 총 5가지로, 5개로 구분해 지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휘력 있습니다. 자, 어휘력은요, 맞습니다. 순우리말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어휘관계 여러 가지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어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운다 혹은 빠른 시간 안에 익힌다라는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문장에서 어떤 어휘가 쓰이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쪽 순우리말 이쪽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순우리말이 요즘은 이제 우리말을 다시 한번 잘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순우리말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말들 혹은 외래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순우리말이 점차 자리를 잃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력에서는 순우리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어휘 중에서 이 책에서 감사하게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에 대한 거, 24절기에 대한 거, 나이에 대한 거 그러한 어휘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로 들어가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말 어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 우리말 어법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정도는 없겠지만 저는 기출문제 우선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 어법이라는 건 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에 나중에 왈가왈부 혹은 문제에 의심이 될 만한 건 절대 말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데에서 돌려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조금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관용적 표현은 관용어와 속담 한자성어인데요. 관용어와 속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속담이나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실 때쯤이었더라면 그때쯤에는 관용어 속담이 굉장히 그래서 방학 숙제로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한자성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자라는 관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성어는요. 여러분들만의 수첩 같은 거 이용하셔서요. 앞에 한자성어 써 두시고요. 뒤에 음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뜻까지 표기하셔서 좀 틈나는 대로 형상으로 익히시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해독하는데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한자성어를 이 시험 안에서 부수를 정확하게 써라, 획을 정확하게 써라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을 해독하거나 읽어야만이 가능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 추리에서는요, 어휘관계 나오는데요. 동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등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독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약간 국어 학습하고 관련이 깊죠. 많이 연습하셨던 것이고 하시기 때문에 주제 찾기, 내용과의 일치 불일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문 나오고요. 답 보기 문제, 보기 4개 나오면서 다음에서 이 글에서 설명한 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요즘에는요, 문제 경향을 보니까 이런 문제, 예전에는 윗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만 나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윗 상황에서 미루어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걸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꼼꼼히 문단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본 강의로 가서 문제 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빈칸 추론 등 나올 수 있는데요. 빈칸 추론은 접속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접속어 관련 내용도 문제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언어 능력 검사는요,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죠. 다 이제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적게 봐라, 어떤 부분은 많이 봐라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한 연습이나 충분히 많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익숙해지신다면 그래도 두려움은 많이 극복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면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문제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책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자, 어휘력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어휘력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순우리말 나와 있죠. 순우리말 해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해가지고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휘력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 외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외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강점, 영어와는 다르게 순우리말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조금 익숙하게 조금 빠르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문장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만들면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확한 뜻을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의 흐름을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접근 방식으로는 문장을 만들어서 익숙해지세요. 문장 만들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나 기출문제 활용해서 오답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자면요. 이것은 접근 방식이고요. 자, 유형까지 정리해보죠. 자, 유형을 보자면 4개의 문장을 주고 순우리말 사용이 적절한지 아닌지 묻는 문장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보기에 이렇게 문장을 주고요. 여기에서 밑줄 그은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순우리말도 나오고 어떨 때는 가로쳐 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는 순우리말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형에서는 보기 이렇게 나오죠. 1, 2, 3, 4 잘된 거 찾아라 혹은 잘못된 거 찾아라 라는 문제 2가지 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잘된 것은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라? 오답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이 오답에서 나와 있던 순우리말을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계속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우리말 정리하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예제 보죠. 밑줄 친 말에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나와 있네요. 1번 태양도 비도 차단하는 아름드리와 길섭이 도달한 풀이 싱그러운 공기를 발산한다. 길섭 적절하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 길의 가장자리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달포전에 많이 보셨죠. 달포라는 거 아무래도 사극에서 많이 쓰이니까요.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에 전에 보았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적절하게 쓰여 있고요.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 될성부른 아이가 틀림없다. 될성부른 잘 될 가망이 있는 될성부른 떡잎 이런 말도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꼭 문장이 아니더라도 단어를 조합해서 그 안의 뜻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셔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니 마음이 뜨악하다가 아니라 뜨악하다라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다, 조금 꺼림직하다, 부정적인 어휘죠. 뜨악하다보다는 개운하다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핵심 문제는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적절한 말. 이런 문제는 감사한 게 두 문장 중에서 주어진 두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갈 말을 예측할 수 있다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겠네요. 어느 순간부터 괄호 각종 매체에서 간이역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봄이 어떻게 다가오자 식품업계가 새봄맞이 준비에 나섰다. 봄이 계속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말이 가장 알맞겠고요. 맞뜨기, 애우라지, 저하며에 대한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이 책에 직접 하셔서 이 책을 여러분들만의 마지막 서머리 노트로 만드셔도 좋고요. 혹시 다른 정리할 때가 있다면 그곳에 해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우리말 정리할 건데요. 순우리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접근 방식은요. 주어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우리말을 통해서 문장 만드셔서 익히시고요. 오답 정리 꼭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나와 있는 순우리말은요. 그건 하늘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문장,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서의 순우리말은 그 의미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우리말 정리해보죠. 자, 그 다음 어휘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처음에는요, 의미관계로 넘어가 볼 건데요.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부분관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의관계, 어떻게? 자, 의미관계 중에 이렇게 부분관계까지 4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단어를 제시하고 위에 관계. 단어를 제시하고 위 관계에 맞는 단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보기 중에서 의미관계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찾아 제시하고요. 유의관계 2개 찾아라, 반의관계 2개 찾아라 라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 하나하나 보죠. 자, 유의어는요. 2개 이상의 어휘가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비슷한 것. 그러니까 친구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성실하다, 착실하다 비슷하죠. 선행하다, 앞서다, 각도, 각오, 결심, 집착, 경망. 밥은요. 좀 많죠? 식사나 진지나 끼니나 맘마 이런 것들 유의관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말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반의관계는요. 좀 더 다르죠. 반의어는 2 이상의 단어의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로 어휘의 의미가 서로 대립되는 단어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반의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는 조용하다가 되겠죠. 공개하다, 은폐하다, 그 다음에 고정, 이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유의관계나 반의관계에 대한 문제는요. 2, 3초 내로 정답 체크하셔야 되고요. 약간 낯선 단어일 때는 적어도 4, 5초를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뒤에 문장에 대한 제시글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선 이런 어휘 문제는 조금 빠르게 쭉쭉쭉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상하관계는요. 상하관계는 단어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한쪽의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가운데 부분 따라서 하위어는 상위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함의라는 건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 좀 보자면 자, 생물 그리고 동물 식물 미생물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상위어가 되고 하위어가 되겠죠. 그러면 동물에는 생물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상하관계이고요. 자, 부분관계와 상하관계 조금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부분관계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하며 전체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어라고 합니다. 머리, 팔, 몸통, 다리는 몸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부분어들에 의해 이루어진 몸은 전체어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다이어와 동의어까지 보고 동음이어까지 보고 넘어가죠. 자, 다이어는요, 말 그대로 뜻이 쭉 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표제어가 우리 국어사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표제어가 있다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동음이의어는요, 전혀 다르게 표제어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음이의어인데요. 다이어는요, 표제어에서 뻗어나간 의미 중심적에서 주변 의미로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뜻이 쭉 내려가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발 있겠네요. 발. 발이라는 표제어가 있다면 먼저 신체의 발. 신체의 의미 발이 있겠죠. 걸어다니는 그런 발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 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가구 따위에 밑을 받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걸음할 때 발,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세 가지의 뜻은 다이어이고요. 동음이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동음이의어는요, 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죠. 배를 보면 신체, 우리 몸에 있는 배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배, 그 다음에 물건이나 사물을 싣고 다니는 철제로 된 배가 있겠죠. 이 친구들은 셋이 어떠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만 같을 뿐이죠. 하지만 발은요, 어때요? 몸을 지탱하고요, 상다리를 지탱하고요, 발걸음에서의 발, 이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입니다. 다이어와 동음이어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문장 안에서 밑줄을 이렇게 그어 줄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들 중에서 다르게 쓰인 하나는 이러면 어때요? 세 가지는 다이어일 거고요. 하나만 동음이의어의 의미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라 혹은 주어진 문장의 같은 의미로 다이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가려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알맞은 어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맞은 어휘, 나이에 대한 거, 단위, 절기, 그 다음에 호칭, 지칭, 접속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꼭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친구들이고요. 꼭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요. 나이에 대한 어휘는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한 어휘는 묶음에 대한 거. 묶음에 대한 어휘 꼭 알아두시고요.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을 골라라. 혹은 가장 많은 것부터 쭉 해놨을 때 가운데 가로치고 여기에 들어갈 수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골라라 라는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기에 대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다음 절기상 가장 빠른 것, 가장 늦은 것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꼭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내가 외워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맞춘다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칭에 관련된 어휘 나오고요. 호칭은요,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 동서나 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 가장 많은 게 동서죠. 그 다음 형님 있는데요. 다음 중 형님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은, 다음 중 동서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유형 하나 나올 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 있냐면 다음 중 부를 수 있는 것과 호칭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칭에 관련된 어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어 있는데요. 접속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접속어를 묻는 문제, 다음 중 예시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 주고 빈칸 줍니다. 이곳에 알맞는 접속어를 순서대로 써라. 순서대로 찾아라 라는 문제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을 줄 거니까요. 그래서 딴딴딴 이렇게 연결해 놓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찾으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부분 해석하는 방법, 해독하는 방법, 문제 접근하는 방법,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접속어 잠깐 정리하면요. 순접, 역접, 인과, 원인과 결과, 환원 요약, 대등 병렬, 전환, 예시 있고요. 하나 더 연결하자면 첨가 있습니다. 첨가는 뒤에 문장의 보충 성물명을 덧붙일 때 이러한 접속어 쓰는데요.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그 다음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라는 것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어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 독해 파트에서도 나오거든요. 접속어는 어떠한 힘이 있냐면요, 첫 번째, 앞뒤 문장 연결해 주는 문제.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이나 문단 들어가겠죠. 앞뒤 문장이나 문단의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이것은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독해 파트에서 주제 찾기 할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뒷문장이나 문단 나오겠죠. 문단의 내용 전개, 이 부분 방식을 암시해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접속어를 찾음으로써 어때요? 뒷문장이 주제문장인지 아니면 바꾸어 비틀어서 설명할 건지 이 접속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어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해서 절기와 지금 나이를 이르는 말 함께 나와 있는데요. 1번 고인은 70세, 3번 부록은 40세, 약관은 20세입니다. 망종은 그러나 24절기 중 하나인 6월, 그래서 6, 7일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절기가 가장 빠른 것은 이런 문제 조금 까다로우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3번 청명이죠. 청명은 4월 5, 6일경이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문제 바꿔서 보자면 가장 늦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망종이 되겠죠. 6월 6, 7일경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만의 언어 예절 중 동서라고 부를 수 없는 대상은 남편의 형의 아내이기 때문에 형님으로 불러야 되겠죠. 동서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형님입니다. 자, 그 다음 접속어 문제 나와 있네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맑다가 어두워졌고요. 저녁이 되자 번개가 쳤습니다. 문장상 어때요? 내용이 바뀌거나 혹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문제가 뒷문장이
반대이거나 결과이거나 이런 문장이 아니죠. 지금 낮에는 어땠고 날씨가 맑고 어두워지면서 밤이 되니까 번개가 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에 뒤에 문장의 내용을 합해주고 덧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첨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가 어두워졌다. 그런데다가 어때요? 저녁이 되자 번개가 쳤다. 그래서 게다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경우는요. 인과죠. 원인과 결과, 무엇을 했다, 따라서 무엇이 되었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까지 그리고 모든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어휘 파트이다 보니까 어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은데 어휘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휘 관계 파악 속에서 유추해내서 그 다음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휘를 찾아내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스텝 2의 대표 유형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깨끗한 화면에서 풀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 스텝 2 기본 문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첫 번째, 한자어 나왔네요. 반갑지 않은 친구죠. 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혹은 방법이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자 카드 만드셔서 함께 해서 계속 음해독 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땡땡에 도금으로 옳은 것은 여행이라고 나와 있죠. 나그네려의 단일행. 우리말은 앞에 리을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도움법칙, 그래서 여행,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한자 물고기어의 부스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스라는 건 기초가 되는 것, 여러 가지 갈래를 묶어놨을 때 한자어를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집합체로 묻혀놨는데 그의 기본이 되는 한자를 부스라고 하죠. 그래서 물고기어의 부스는 제부스입니다. 제부스라는 건 글자 자체가 부스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어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 친 한자어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부터 어떻게 시켜야 된다. 앞에서 얘가 힌트가 조금 나왔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독이 되는데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나왔죠. 투기라는 건 좋지 않은 거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한자어가 조금은 부정적인 어휘이겠구나라는 거 우리 감 잡으셨고요. 문제 보죠. 근절이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투기는 없애야 되겠죠. 뿌리를 없앤다에 뿌리 근자에 끈을 절 이래서 근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체를 자를지 뿌리째 없앨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게 한자어 그냥 음해독 1번 문제처럼 공손, 존경, 동경, 공경이라고 나왔다면 조금 더 쉬웠겠지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확한 뜻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한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네요. 뿌리근에 끈을 절해서 근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스 나와 있는데요. 중심이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게 부스라고 말씀드렸죠. 착할선자의 부스는요. 입구자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순우리말은 이라고 해서 순우리말 문제 나왔습니다. 계엄, 창피, 양말, 도구 나와 있는데요. 1번 계엄이요. 부끄러워하며 시샘하며 탐내는 마음입니다. 나머지 2, 3, 4번은 한자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네이땡이나 여러 가지 포털로 검색을 했을 때, 어휘를 검색했을 때 어휘 옆에 한자어가 나와 있으면 그거는 한자어입니다. 한자말로 풀이가 돼 있으면. 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이 공란어 나와 있으면 그건 순우리말입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이런 걸 찾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 3, 4번은요. 사전 검색했을 때 뒤에 한자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어이고요. 1번 계엄이 순우리말입니다. 그 다음 유의어 찾는 문제 나왔네요. 동의어 또는 유의어라고 해서 고추다라는 거였을 때 고추 세우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잡다라는 말로 유의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의 관계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답 정리 꼭 필요합니다. 과실이라는 건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입니다.
그래서 과실의 유의어로는요. 과류 혹은 과오, 그다음 뭐 실착 이런 것들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성패라는 건 성공과 실패를 아우르는 말이죠. 성패의 유의어로는 득실 찾아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 유형 4번으로 가볼 건데요. 다음 제시된 단어의 반의어 찾으라고 했네요. 존경하다 라는 건 남의 인격이나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다 라는 말이고요. 그런 뜻이고요. 자, 이와 반의어는 무시하다 라는 거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반의 관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번 우호와 친구요는 서로 유의 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5번째 어휘의 쓰임 문제 한번 보죠. 자,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 유형에 대한 설명 보면 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 문제는요.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찾으라고 했는데 준호의 말소리는 그의 마음을 의심하리만큼 평온하였으나 여기서도 접속어 나왔죠. 평온하였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합혀진 게 평온하였으나 라고 나온 거죠. 자세히 보면 그의 눈에서는 눈물 방울이 여전히 듣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거, 듣고라는 의미는요. 눈물이나 빗물 따위의 액체가 떨어져 나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의미는요. 2번이죠. 소나기 듣는 소리에 어느새 잠있겠다 라는 거. 이 바로 같은 의미라는 거고요. 1번 듣는 건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듣는 거, 연주소리 듣는 거. 이약은 잘 듣는다, 효음이 좋다, 나타나다 라는 거고요. 그녀는 고지식해서 농담까지도 진담으로 듣는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붙이다와 붙이다 쓰임에 대해서 묻는 거죠. 첫 번째 붙이다는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보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편지 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힘에 붙이다 랄 때도 붙이다 라는 거 쓰고요. 두 번째 붙이다는요. 붙게 하다, 이름을 가지게 하다, 조건, 이유, 구실 따위가 따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붙는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 잘못된 것은 3번 책상을 벽에 붙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나 단위, 호칭, 절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에 문제에서 앞에 혹은 개념 부분에서 찾아가시면서 정리 손으로 꼭 해보세요. 적는 거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적는다는 거 꼭 머릿속에 한 번씩은 적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눈으로만 보시는 거 말고요. 한 번씩은 꼭 정리해 주세요. 쭉 보면요. 11번 호칭어가 잘못된 거 하나 보죠. 손이 옳게 언니나 새언니,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시동생은 도련님, 서방님, 그 다음에 손 아래 누이의 남편을 매제라고 하고요. 매형은 손 위 누이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하죠.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구풀이 나와 있는데요. 어구풀이 문제는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효시라는 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되어 나온 맨 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꼭 오답 정리해 주시고요. 훼손, 흔쾌, 흡사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어쨌거나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어휘를 찾아라 라고 해서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공을 많이 한 신하를 공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신이냐? 바로 반정공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반정공신이고요. 순국공신, 개국공신, 호국공신은 여러분들 뜻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한자어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15번까지 보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개발과 개발의 차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뒤에 나오는 개발은 토지나 천연다원 따위를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드는 거.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드는 거 개발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이런 것들. 계책은요. 4번의 계책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꽤나 방법을 세우는 거. 계책을 마련해야 돼. 이런 것들. 계몽은요. 계몽운동 아시죠? 지식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휘들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개념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적중 예상 문제 들어가 볼 건데요. 적중 예상 문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58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꼼꼼하게 본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문제 혹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문제들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